이런 건 여러분들 강원도에 명태 아가미를 가지고 만든 젖이 서거리 젖이거든요. 그걸 가지고 아주 시원하게만 이렇게 다 여기 보게 되면 여러분들 여기 콩잎김치 있죠? 경상도 그다음에 돌갓김치가 어디가 유명합니까? 여수죠? 이 전라도나 경상도 지역은 굉장히 덥기 때문에 여러분들 고냉지 배추 이 얘기 듣죠? 네. 그게 지역이 덥기 때문에 그때는 거기가 흔치가 않았습니다. 예, 그래서 배추보다는 이 김치를 가는 게 콩잎김치, 깻잎김치, 그다음에 갓김치 이러한 거기에서 나는 걸 갖고 만들었기 때문에 달라졌던 거죠. 그다음에 이제 사회적 환경에서 불교 문화권이냐, 상무 환경이나 이 고구려나 고려 때는 그 무사가 중심이 됐던 데죠. 이런 상무 환경이냐 유교 문화권이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그때 나온 것이 이제 병과류. 즉 뭔가 하면은 불교 문화권에서는 향연, 진연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병과류 하면 떡과 뭐겠어요, 여러분들? 과자. 네. 그 과줄이라고 얘기하는 거. 요즘 저는 한과라는 거에 대한 의견을 굉장히 반대하는 사람이에요. 우리말에는 과질이고 그 사철에 따라서 꽃을 올렸는데 그게 이제 문제가 많기 때문에 과일을 올렸는데 과일이 없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과일의 모습을 만들어서 만든 게 조과입니다. 그러니까는 우리의 병과류는 조과류라고 하든가 과줄이라고 해야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과줄이 혼용이 되고 이런 거가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런데 그래서 보게 되면 이런 병과류, 그다음에 음청류 이런 것들이 발달이 되고 독특한 육류 문화가 우리나라처럼 소 한 마리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내장 피 한 방울 다 안 버리고 먹는 나라가 우리밖에 없어요. 그다음에 소의 또 껍질을 가지고 털을 벗겨낸 껍질을 가지고 전약을 만들어요. 콜라겐이 굉장히 많은 거죠. 그거는 바로 궁중에서 우리가 이용을 하던 음식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이제 만들어지고 중농 정책의 쌀이 굉장히 많이 생산이 되고 농업을 굉장히 중요 천하지대본이라고 나올 이때쯤만 되면은 주식과 부식이 아까 얘기를 했죠. 우리는 주곡을 먹기 위해서 주식을 먹기 위한 반찬이 되듯이 이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우리나라의 발달된 모습을 보게 되면 주곡의 발달은요. 조개무치에서 나온 게 죽이에요. 네, 죽이 제일 먼저 발달이 되고 그다음 만들어진 게 떡입니다. 그걸 갈아서 청동시대에 시루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시루에 쪄서 먹던 떡이 나왔고 이제 철기 문화권에 들어오면서 그 철기 문화권은 이 뭐예요? 농경의 기구를 만들어낼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 만든 민족이 천하를 통일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거를 만들어내면서 또 만들어낸 것이 우리가 솥이거든요. 철로 만든. 이때가 되면서 이제 밥 문화가 나오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은 이 주부식이 분리가 되면서부터 식사 양식이 우리의 지금과 같은 형태로 만들어졌는데 이게 이제 삼국시대 때 후반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신라 통일 때라 얘기를 하지만 그 이전으로 지금 거슬러 올라가고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제 왕권, 우리가 조선조는 절대적인 왕권 중심이었잖아요. 이랬을 때 나오는 것이 양반과 상민의 음식이 달랐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달라진데 여기에 병과류 얼마나 이쁜 게 많아요. 요즘들 음청류도 보게 되면 왼쪽에 있는 게 여러분들 네, 유자 화채예요. 유자 화채고 오른쪽에 있는 게 배숙이죠. 요즘들은 이 배숙들을 잘 안 만들어 먹고 애들한테 오렌지 주스만 먹이고 있어요. 그리고 보게 되면 이거는 족편이에요. 왼쪽에 있는 거는 족을 가지고 다 그거를 우리가 편으로 만들어서 이용을 했었고 오른쪽은 이제 저 육회입니다. 그다음에 이건 가리찜이죠. 왼쪽은 가리 가지고 그냥 한 게 아니라 이건 떡갈비예요. 네, 떡갈비찜 다져서 이건 궁중에서 나온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육포 이렇게 그 조리법이 굉장히 달라지고 이렇게 주부식에 분리가 돼 있고 떡도 보세요. 서민들이 먹던 것들은 그냥 무시루떡. 오른쪽은 저거는 작과병이라고 해서 모든 마른 과일부터 생과일까지를 섞고 만들었던 콩 다 넣어갖고 만든 겁니다. 밥도 보게 되면은 여기 그 비지에다가 곤드레나물 넣어가지고 먹은 나물밥이고 오른쪽은 우리가 영양밥이라고 그래갖고 김치도 보면은
백김치가 있는가 하면은 여기에는 그냥 풋김치죠. 그 겉절이 같이 익힌 거예요. 배추의 종류가 달라요. 나물의 종류도 삼색나물과 들나물을 이용을 해서. 그 다음에 문화적 환경이라는 거는 이제 종교적인 거하고도 굉장히 많이 관계 있지만은 유교적 사회 규범이 만들어졌을 때 이게 어딥니까? 조선조죠. 이 조선조가 들어오면서부터는 이제 식사 예절을 어디로 돌아가는 건 주대로 돌아가요. 주대. 한 나라의 주대로 돌아가가지고 거기에서부터 주례에 의해가지고 공자시대 때 그 예절을 우리의 본으로 삼았던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나온 것이 뭔가 하면 식사 예절이 굉장히 엄격해지고 상차림도 정형화가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먹는가 상은 무슨 상은 어떻게 하고 그다음에 의례 음식이 나오죠. 그 인생에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의 어떤 의례를 행할 때 어떤 형식으로 한다. 여러분들 추석 때는 여인 잔혹사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의례화된 저기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이런 굉장히 정형화된 이런 형태가 된다. 그렇다면은 이런 환경 하에서 우리나라의 음식 문화는 어떤 사상적 배경을 가지고 이게 나왔는가.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라 자연 환경하고도 관계가 있지만 우리 음식에는 반드시 그 과정을 보게 되면 철학적인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식동원이라는 개념이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보게 되면 저는 이제 한국 전통 음식 문화의 제가 특징이라고는 얘기를 하지만은 사실은 이거는 우리가 보면 상차림의 특징도 있고 재료의 특징도 있고 다 다릅니다. 여기서 저는 이걸 사상적 특징이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데 크게 이렇게 5가지로 저는 구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약식동원의 개념을 적용했다. 그러면 약식동원 개념은 어디에서 나왔는가? 그 다음에 음양오행에 기초한 음식이다. 그럼 음양오행의 기초에서 어떤 음식이 나왔고 왜 나왔는가? 3번째는 공동체 의식. 우리가 보게 되면 동제, 불학제 지금 남아있죠? 그 전에 들어온 이러한 것들이 거기에서부터 축제 성격의 음식 문화로 나왔다. 그 형성이 된 배경이 어디에 있는가. 그 다음에 정성이 깃들여진 음식 문화다. 5번째는 자연과 합일된 풍류와 멋을 지닌 음식 문화다. 이렇게 크게 5가지로 저는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은 우리가 약식 동원의 개념이 적용된 음식 문화라는 것은 우리가 그냥 주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근거가 있어야 되죠. 왜 그것을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느냐. 그래서 보게 되면은 이 약식 동원의 그 개념을 우리가 훑어보게 되면은 단군 신화 얘기를 하죠. 그래서 아마 단군 신화 때문에 우리의 음식 문화가 형성이 되는 데는 이 중국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여러분들 다 알다시피 삼국시대 때 거의가 다 중국과의 교류가 굉장히 깊었죠. 근데 그 이전 고조선 시대